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방지법이 다음 달만 시행됩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 분야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에는 주변 주민들이 감시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권한이 너무 크고 인원도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깊은 산이나 섬에서 응급 환자가 나오면 소방 헬기가 꼭 필요하지만 한 대뿐인 전라북도 소방 헬기는 너무 낡고 작아서 교체가 시급합니다. 지역 대학이 다문화 우수 인재 육성에 나서 시골의 다문화 학생들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선물 수요가 줄어 농축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은 다음 달 28일 시행됩니다. 핵심 내용은 음식물 값은 3만 원, 선물 값은 5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행되면 고가의 상품이 많은 농축산물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물 세트에서 5만 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인삼은 무려 92%나 되고 과일은 50%, 화해는 31%입니다. 한우 세트 가격은 13만 원에서 15만 원입니다. 전북의 농축산물 예상 피해액은 900억 원이 넘습니다. 김영란법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전라북도와 농협, 축협 등 관계기관들은 선물 세트 규격 축소와 포장재 간소화, 5만 원 미만 상품 개발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등용시했던 국거리나 불고기 이런 가지고 선물 세트를 구성하는 방법, 또 그 포장재 부분에서 굉장히 절감하는 방안.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그 소비가 축소되는 불을 보도 뻔한 거고요. 이 인삼은 외부, 내부에서 지금 도전을 받아서 아주 죽게 생겼어요. 수출이 막혀 있죠. 지금 거의 중단 상태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건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고 또 아니면은 저 중앙 관계 부처에 건의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농민들은 법을 아예 폐지하거나 음식물 값과 선물 값의 상한액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교육 공무원들에게 빈번한 부패 유형은 직위를 이용한 알선 청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학부모와 건설업자 등 관련 대상자 1,490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빈번한 부패 유형으로 직위를 이용한 알선 청탁이 21%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와 예산 유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1.3%는 금품이나 접대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밝혀 여전히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선유도 놀이시설 추돌 사고는 위탁업체의 무리한 운행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시는 조사 결과 위탁업체가 앞뒤 탑승자의 출발 시간 간격을 최소 3분가량 유지해야 되지만 충분한 대기 시간을 두지 않은 채 놀이시설을 무리하게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탑승객의 출발과 도착을 알리는 무전 송수신기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시는 안전규정을 무시한 운영업체에 영업정지 3일과 안전조치 보완을 명령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에는 주변 주민들이 감시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주민감시원의 권한이 너무 크고 인원도 많다면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전주시내는 20일 넘게 소각장으로 갈 쓰레기 봉투들이 넘쳐나 시민 불편이 컸습니다. 수거 차량들이 쓰레기를 비우지 못한 채 소각장 앞에서 되돌아가면서 수거를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소각장에 주민 감시원들이 태울 수 없는 쓰레기를 일일이 걸러내는 전면 성상검사에 나선 탓이었습니다. 전면 성상검사에 따른 쓰레기 반입과 수거 차질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주민감시원의 성상검사 제도를 개선하라고 전주시에 권고했습니다.
반입 제한 같은 소각장과 매립장의 주민 감시원 권한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시에 보고를 해서 그것을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거지 거기 감시 요원이 회차를 시킨다든가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어떤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주민 감시원 수도 소각장과 매립장 모두 2~3명씩 많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 감시원은 주민협의체가 선발하지만 인건비는 전주시가 모두 주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시의회 권고가 타당하다면서 권한과 수를 줄이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에 정한 테두리 내에서 그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고 퇴적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각장과 매립장의 주민협의체는 전주시와 맺은 협약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갈등도 예상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과 중국 스다우를 오가는 한중 카페리의 증편 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해양수산부가 이달 말에 열리는 한중 해운회담 의제로 군산 스다우 증편 운항이 아닌 충남 대산항 한중 카페리 운항을 사실상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한중 해운회담이 열리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한중 카페리가 증변 운항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을 통해 해양수산부를 계속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예산을 절감하는 의원에게 예산 성과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예산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자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는 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에 기여했다며 도의원 2명에게 예산 성과금 2천만 원씩을 지급했고 이후 전라북도의회가 예산 성과금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깊은 산이나 섬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소방헬기죠. 전북의 소방헬기는 단 한 대뿐인데다 도입한 지 20년이 지나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7년에 도입한 전북 유일의 소방 헬기입니다. 1993년 일본에서 제작된 헬기를 들여왔으니까 올해로 23년이 됐습니다. 전북을 비롯해 소방 헬기가 한 대뿐인 시도는 모두 6곳. 이 가운데 전북 소방 헬기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해마다 200건 이상의 인명 구조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헬기가 낡은 탓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헬기가 작고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악기상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기체가 너무 작다는 점입니다. 이 헬기의 탑승 정원은 최대 10명이지만 이렇게 헬기 안이 구조 장비로 가득 차 있어 응급 중증 환자는 최대 1명밖에 태울 수 없습니다. 물탱크 용량도 675리터로 작아 산불이나 대형 화재의 초기 진화도 어렵습니다. 전라북도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중대형 소방 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대형 헬기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전북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데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달 안에 새 헬기 도입 비용의 절반인 100억 원가량을 어느 지역에 지원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평가 요소로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냐가 일단 정해져야 될 것 같고 그 평가 요소들 간에 가중치를 어떻게 줘야 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 시도가 새 헬기 도입 경쟁에 나선 가운데 소방 헬기가 가장 낡은 전북에 국가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영모, 이해숙 도의원이 오늘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에 보낸 사드 배치 홍보 교육 공문을 비판했습니다. 두 의원은 교육부가 사드 홍보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교사와 교육 주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며 사드 배치 홍보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03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올라서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음식 숙박이 2.5%, 가정용품과 가사 서비스가 2.3%, 교육이 2.0% 올라 소비자 물가 상승을 이끌었으며 휘발유와 경유 등 교통 부문은 4.3%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 대학이 다문화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상대적으로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된 시골의 다문화 학생들에게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생들이 즐겁게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분수와 경우의 수 등 어려운 수학 원리를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요, 교과서를 배웠는데요. 여기 와서는요, 재밌는 놀이로 배우니까 훨씬 더 쉽고 재밌어요. 중학생들은 드론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드론을 직접 만들고 조정까지 해보니 과학자가 된 듯합니다. 드론 처음에 만들어 봤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신기하고 밖에서 나와서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전북대 다문화 우수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중학생은 32명. 순창과 남원 등 상대적으로 배움의 기회가 적은 시골 지역 다문화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연말까지 8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과학과 수학에 대해 집중 교육을 받습니다. 다문화 우수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올해로 5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10명의 학생이 전북대 과학영재원에 입학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다문화 학생들의 좀 동기를 유발시키고 잘 키우도록 정부에서 도와주고 우리가 적극 노력을 한다면은 애들이 커서 국가의 동량이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은 예비 교사인 사범대 학생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지적 성장과 동시에 정서적 교류도 꾸준히 진행합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은 4,700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된 다문화 학생들이 지역 대학의 지원 속에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등 대규모 복합 리조트가 새만금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데다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가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은 전주 얼수를 생산해 공공행사용 등으로 무상 공급합니다. 전주시는 하루 평균 350ml 8,000병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달부터 공공행사장, 사회구호와 재난 현장 등에 전주 얼수를 무료로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페트병 수돗물을 생산하는 전국의 시군은 전주시를 포함해서 모두 26곳입니다. 전북의 사회적 기업이 8년 만에 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전북의 사회적 기업은 지난 2008년 14개에서 올해 99개로 8년 만에 7배로 늘었고 전국에서는 서울과 경기, 경북에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일자리 제공형이 73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 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이 각각 8개, 지역사회 공헌형이 3개 등이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지난달 7일 해파리 주의경보가 발령된 전북 서해안에서 해파리 제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해파리 주의경보가 발령된 뒤 지금까지 어선 200여 척을 동원해 군산과 부안, 고창 앞바다에서 해파리 185톤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해파리 개체수가 줄고 있지만 일단 이달 중순까지 해파리 제거 작업을 계속한 뒤 추가 작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서해안에는 독성이 강한 노무라잎깃 해파리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지만 대신 보름달물 해파리가 대량으로 나타나 조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피서객이 많이 찾는 만경강과 동진강 상류, 그리고 호남 고속도로 주변에서 가축 분뇨 무단 방류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전라북도는 피서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이들 지역에서 가축 분뇨 무단 방류와 야적, 악취 발생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가축 분뇨 관련 시설을 점검해 16곳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17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단독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56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10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 2008년부터 6년간 허리 통증과 위궤양 등을 이유로 전주 시내 병원에 입원해 264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5,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내일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3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전북 전역에 5에서 50mm가량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치고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어 피서지 야영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비가 그친 뒤에도 당분간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